And then I just drew a 애플 couple 펜슬로 of 드로잉이 words. 된다고? It's really cool because it 바로? automatically animates, so I didn't have to put it. 우와!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제가 늘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될 때마다 고정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성능의 태블릿을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야 되나? 애플 아케이드의 귀여운 게임들을 돌리기에도 벅차고, 얘가 너무 벅차고, 뭐란 말이냐? 그나마 다빈치 리졸브 같은 전문 영상 편집 앱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반가웠는데, 그래도 역시나 맥에서 제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파이널 컷 프로가 왜 안 나오나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영상으로 발표가 돼버렸어요. 파이널 컷 프로와 로직 프로 둘 다 아이패드 OS용으로 출시가 됐어요. 저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아니 매일 사용하는 팝컷 위주로 분석을 해볼게요. 아직은 제한적으로 애플에서 공개한 그 영상을 통해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그것만으로도 기존의 맥과 어떤 점들에서 다른지, 그리고 아이패드 버전의 그 팝컷은 차별점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았어요. 첫 번째로 영상 내에 우리가 바로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라이브 드로잉이 가능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편집 앱에서도 이렇게 라이브 드로잉을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가능하려면 우선 펜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라이브 영상 타임라인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드로잉을 하는 그 배경을 크로마키 같이 없애는 방식을 통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현재 시연 영상에서는 완전히 그냥 영상을 재생하는 중에 드로잉이 가능한 걸로 보여요. 영상에 다양한 효과를 넣기에도 너무 좋고, 또 리뷰하는 입장에서도 원하는 부분을 좀 손쉽게 하이라이트하고 설명을 하기에도 너무 용이할 것 같아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애플 펜슬 호버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기존에도 있었죠. 하지만 막상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일이 많이는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아이패드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마우스 커서를 누르는 동작 말고도 단순히 위치가 변하는 것만으로도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타임라인에서 영상을 빠르게 스크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클립들을 실제로 터치하기 전에 빠르게 확인하고 프리뷰하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애플 펜슬의 호버링 기능이 현재 맥 버전 파이널 컷 프로에서 마우스 커서의 이동을 대체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더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기존 맥 버전에서 이제는 아이패드용 완전 다른 폼팩터에 적용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UI 위치 변화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파이널 컷 프로를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인스펙터 창이 있고, 왼쪽에 타이틀과 푸티지들, 그리고 하단에는 타임라인, 또 하단 오른쪽에는 이펙트, 트랜지션들, 이런 UI 구조가 맥의 기본이 되는데요. 아이패드 버전은 이 구조를 아이패드 화면에 맞춰서 하단 쪽으로 다 모아두는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그리고 멀티캠 편집까지도 하단 쪽으로 배치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화면을 터치해야 되는 동작을 염두에 둔 것 같죠. 타임라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 카메라 앵글을 확인하고 또 빠르게 변경하기에 최적의 포지션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요소들이 이제 처음 입문하는 입장에서도 적응하기에 쉬울지, 또 저같이 오랫동안 맥 버전을 사용한 유저 입장에서도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변화한 것들이 맥 버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느껴질지도 궁금해서 그냥 얼른 써보고 싶어요. 드디어 애플에서 프로 모드 카메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아이폰 유저들이 더 기다리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는 오래전부터 기본 카메라 앱에서 그 프로 모드라는 거를 지원했었던 걸 생각하면 애플의 경우는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아이패드용 팝컷에서 필요한 클립들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카메라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고 바로 임포트 시켜서 편집하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위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먼저 된 것 같아요. 촬영한 클립들 사이에 색이 틀어지지 않게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아이패드를 이번에 시작으로 해서 올해 WWDC에서 무난하게 iOS 17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아마도 맥에 당연히 추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아이패드 버전 영상에서 보여준 새로운 기능들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이폰 사진에서 눕기 따는 것처럼 그린 스크린 없이도 피사체를 선택해서 백그라운드와 분리를 하고 마스크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아이폰에서는 사실 이게 그 수준이 엄청나게 정교한데 과연 이게 동영상에도 구현이 될지, 얼마나 잘 구현이 될지 또 되기만 하면 사실 이거 너무 대박이죠. 다음으로 자동 크롭 기능이 추가돼서 요새 많이 하는 대로 16:9 메인 영상을 손쉽게 세로 영상으로 바꾸는 작업, 그거를 팝컷이 대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 분석도 추가되는데요. 백그라운드 노이즈와 메인 음성을, 목소리를 분석해서 분리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기존 맥 버전 팝컷에서도 계속해서 버전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노이즈 제거 기능이 개선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어떤 노이즈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성 분석 이런 기능은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번 아이패드용 팝컷에서도 그냥 아예 노이즈와 메인 음성을 분리해주는 이런 꿀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얼만큼 자연스러울지, 얼마나 잘 작동할지는 당연히 실제로 써보고 먹여보고 적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를 안 사던 아이패드 프로를 갑자기 산다? 이거는 좀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가 이미 있다. 그동안 넷플릭스만 봤다. 게임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 팝컷 이거 무조건 사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뽕 뽑을 때가 드디어 왔어요. 자, 5월 24일 앱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구매가 아니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구독 서비스입니다. 월 6,900원에 구독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또 1개월 무료 체험이 포함된 1년 구독 69,000원 옵션도 있더라고요. 기존 맥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이패드에서도 쓰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구독을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 쓸만해지고 또 맥 버전하고는 다른 UI로 터치 인터페이스 애플 펜슬 기반에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운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M1 아이패드 그 이후부터 다 지원이 되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5월 말 한번 기다려보죠. 제가 출시되면 바로 질러서 편집을 해보고 또 어떤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니 그나저나 이 아이패드 파이널 컷 프로를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고? 저는 이 사실에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떡떡DC 이벤트가 진짜 코앞인데 아니 떡떡DC에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제품이 있길래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지? 정말 그 소문만 무성한 VR 헤드셋이라도 나오는 건가? 막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이번 떡떡DC도 더 기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재밌는 소식 있으면 또 얼른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